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36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부터 139쪽까지 총 4바닥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 보기 전에 학습활동 직접 풀어보고 난 뒤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쪽에 보면 공감하며 대화하기라고 적혀 있어요. 공감적 대화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적 대화.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까요? 지난 시간에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듣기, 말하기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협력적 의미 공유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듣기 말하기를 할 때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세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때 공감하는 것을 몸으로, 눈짓으로, 아니 말로 반응해 주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 좋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협력적 의미 공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는 배경 지식과 그 다음 내가 해왔던 경험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이야기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듣기 말하기가 협력적 의미 공유 과정이다. 어떤 자세로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지 잘 정리해 놓고 오늘 공감적 대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에서는 대화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다음 대화 상황을 살펴보고 상대의 말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 질문을 보면 가, 나에서 어느 쪽의 듣기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찾고 나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를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같이 볼게요. 바로 그림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혜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지금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라는 말은 두 그림에서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1번 그림, 2번 그림이라고 할게요. 1번 그림과 2번 그림에서 선혜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2번 중에 무엇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냐 하면 당연히 2번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혜의 얼굴을 보면 1번과 2번이 확연하게 다르죠. 1번에서 선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본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는 말하는 이에게 조금만 옆으로 당기겠습니다. 말하는 이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있죠. 반면에 2번 그림에서 선혜는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네요. 엄마를 본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이에게 시선을 주지요. 특히 시선을 줄 때 몸도 다릅니다. 1번 그림에서는 몸이 돌아가지 않아 있는데 2번 그림에서는 몸까지 돌려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몸도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궁금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이 가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려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너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관심 있다. 라는 걸 표현하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입장에서 1번처럼 선혜가 반응을 했다면 조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겠지요. 그러면 나 한번 내려와 볼게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영아 같이 봉사활동 하러 가자, 재영아 같이 봉사활동 하러 가자 라고 하는 말하는 이의 몸짓이나 표정이나 말은 똑같습니다. 반면에 재영이의 모습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1번 그림, 2번 그림이라고 편의상 붙여보겠습니다. 1번 그림과 2번 그림 중에서 보다 적절한 모습은 1번이겠습니다. 왜 1번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다른 것은 몸의 위치를 조금 보면 2번 그림에서는 몸의 위치가
뒤로 와 있죠. 반면에 1번에서는 몸의 위치가 앞으로 와 있습니다. 이때 앞과 뒤라고 하면 말하는 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 있는지 아니면 멀리 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정도 조금 다릅니다. 1번 그림에서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2번 그림에서는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손도 꽤 다르네요. 여기에서는 턱을 괴고 있겠죠. 만약에 2번처럼 반응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말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라 색깔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상대의 말을 듣는 바람직한 태도는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선은 말하는 이에게 두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아무래도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적당한 신체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무 멀지 않게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표정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 쓰니까 조금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 13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서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화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적혀 있네요. 바람직한 대화가 과연 무엇인지 준이와 한솔이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일 국어 모든 회의 때 자료를 찾아가야 되는데 도서관이 문을 닫았어. 과제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준이가 지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준이의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준이가 어떤 곤란함을 겪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한솔이가 얘기합니다. 준이는 이번 주까지 과제인 줄 알았는데 한솔이가 다음 주까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주까지 과제 제출인 걸 알게 됐긴 했지만 모든 회의 전까지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한솔이는 사회수행평가 이번 주까지 맞는데 국어 다음 주 맞아 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준이는 계속 모든 회의를 잘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료 검색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도서관이었다. 방법이 없을까라고 말했어요. 검색 다 했으니까 지금 빌리면 되지라고 한솔이가 말했습니다. 준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늘 도서관 쉬는 날이라니까.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도서관이 쉬는 날이라고 하는 건 제일 앞부분에서도 준이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준이가 고민하고 있는 자료 검색을 다 해서 도서관의 책만 빌리면 되는데 라는 준이의 고민에 대해서 한솔이는 집중해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부분에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솔이는 준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 어떻게 하지? 라고 곤란함을 말했는데 도서관 가서 책 빌리면 되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이가 준이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이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 고민을 얘기할 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만드는 것,
그때 문제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한 번 더 말하게 만드는 것은 썩 좋은 행동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바람직한 대화를 이루게 되려면 서로의 말에 집중한다, 공감과 경청, 반응 등이 필요하다라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38쪽에 있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혀보자라는 학습활동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적으로 대화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지혜와 효진이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효진아,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의 말에 대해서 효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라고 물어보네요. 이야기 좀 들어줄래? 라는 지혜의 말에 효진이가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조금 빼서 써볼게요. 질문을 제시해서 질문을 함을 통해서 지혜가 조금 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말해봐 라는 말까지 뒤에 붙여서 질문을 제시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끌어내주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할 수 있게 왜 무슨 고민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말을 했어요. 사실은 친구랑 조금 다퉜어 라고 말을 하니 효진이가 친구랑 다퉈서 고민이구나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효진이가 친구랑 다퉈서 고민이구나 라고 말을 했던 건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전에 지혜가 말했던 친구와 조금 다퉜어 라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들이 모두 조금 더 공감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들이니까 같이 한번 잘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 먹었어. 아, 밥 먹었어? 나 이런 고민이 있어. 아, 그게 고민이구나. 아, 나 요새 공부가 잘 안 돼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 너는 공부가 잘 안 돼서 마음이 힘들구나. 와 같이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냐면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상대가 했던 말을 효진이가 반복하고 있었고 뒷부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효진이가 무슨 고민이 있어?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질문을 제시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나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거 많이 힘들지 않아? 얘기를 조금 더 해봐 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말을 해낼 수 있도록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왜 친구와 다퉜는지 설명이 나오네요. 휴대전화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막 나에게 타박했다. 니 왜 이렇게 물건 잘 잃어버리노? 와 같이 약간 짜증을 내고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해버렸어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효진이가 이렇게 반응해주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저런 친구가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겠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자,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어떠한 몸짓이죠. 몸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짓, 이때 사용한 몸짓은 바로 고개 끄덕임이죠. 고개를 끄덕임을 통해서 아이고 네가 되게 속상했겠네. 되게 네가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생겨서 놀랬겠네와 같이 상대에 대해 공감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 말 하나를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표현. 다음 시간에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에 대해 배울 건데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배우기 전에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라고만 일단 머리에 잠시 넣어 놓을게요.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이다.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이다. 관련된 개념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네 친구가 마음 안 알아줘서 속상했겠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위쪽에 있었던 지혜에 이렇게 길었던 말들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긴 말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딱 얘기했어요. 아,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겠다 라고 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마찬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 내가 잘 듣고 있어. 이 말 맞지? 내가 이렇게 이해한 거 맞는데 맞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건 후회되겠다. 여기 하는 말들도 상대의 말에 대한 요약 정리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가 속상하다, 괴롭다,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감정을 얘기했고요. 효진이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답답했겠다. 네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눈을 맞추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눈을 맞춘 것, 눈을 맞추는 것은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네가 그런 의미였겠구나. 네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상대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위에서 보면 몸짓도 비언어적 표현이다. 몸짓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었는데 시선, 눈을 맞추는 시선도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총 배운다고 얘기했었어요. 지혜가 근데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봐 겁이 난다. 효진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용기 내서 말해보는 게 어떨까? 그럴까? 네 조언대로 해볼게 라고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시한다. 대화 상황에 알맞은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끌어내줄 수 있고요. 이러한 질문 제시는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것도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상대 말을 요약 정리하는 것, 몸짓을 활용하는 것, 특히 고개 끄덕임, 시선, 눈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부분에 있는 학습활동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학습활동 보면은 지혜를 대하는 효진이의 시선이나 몸짓이 대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두 가지는 시선과 몸짓이었어요. 우선 시선, 몸짓이라고 적어 볼게요. 시선은 아까 전에 괄호 속에 보면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다면 그때 공감하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라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공감과 존중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경청의 표현이겠죠. 내 말을 누군가가 집중해주고 잘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고요. 몸짓으로는 효진이가 고개를 끄덕인 부분이 있었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정리해 볼게요. 효진이가 지혜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자. 무슨 고민 있어? 좀 더 이야기해 볼래? 둘 다 질문을 한 것이지요. 질문해서 말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아니면 말이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고, 아, 네가 친구랑 다퉈서 고민이네. 친구가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겠다. 와 같은 말들.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요약, 정리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적 대화에서는 몸짓, 시선, 여러 가지 질문들,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복과 정리 등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감적 듣기 방법인데 교과서 몇 쪽이냐면 지금 봤던 부분에서 찾겠습니다. 교과서 138쪽에 나오는 공감적 듣기 방법을 정리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개인 채팅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